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5분 비트코인 현재 9,240만원대 3일 연속으로 어느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반등을 어느정도 해주고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4시간봉으로 확대를 보시면은 현재 구간을 어느정도 바닥 삼아서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여기랑 비슷한 형태로 상승 추세로 돌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일봉 마감이 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주말에는 뭐 그렇게 이제 큰 상승세 없이 좀 흘러가다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겨주는 이 정도의 W자 반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미국 정부든 뭐 이제 어떤 나라의 그 국가든지 간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선거가 있는 해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서헤이즈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올렸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유동성을 투입을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에 2천억 달러를 추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국채 발행 중단하고 바로 시장에 1조 달러 유동성 투입하는 방안, 굉장히 직접적인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환매 조건부 채권에서 국채로 자금을 이동해서 4천억 정도의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하는 방향에 있고, 세 번째는 이 2가지 방안을 결합을 해서 장기 국채 발행하지 않고 어음만 발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면서 1.4조 달러의 유동성 주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천억에서 최대 1조 4천억 달러의 유동성, 그래서 최소 4천억 정도만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4천억이 아니죠. 4천억 달러입니다. 550조억 원, 이 정도 돈이 좀 시장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자금들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도 이제 승인을 한 마당에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GRP 파이낸셜 190조 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퇴직 플랜 컨설팅 회사에서도 최근에 7종의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유동성, 시장에 돈이 풀리는 순간부터 해서 그 가격 사이클은 앞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우상향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 박스 하단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 우려까지 터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를 살짝 이탈시키긴 했지만 바로 또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67K까지 갔다가 지금은 64,400달러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다만 계속 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박스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바닥 삼아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유동성 시나리오하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21시 30분에 PC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좋게 나올 경우에 또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이렇게 눌러놓은 상황에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V자로 쳐주면서 다시 한번 67K 돌파를 시도하는 그림이 오늘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중요하게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국에는 이날 찍은 4월 19일에 형성된 이 대형 아랫꼬리 저점 59,600달러입니다. 저점이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올 수 있어도 결국엔 이 박스 하단, 이 거대한 박스의 하단을 치고 나서 반등을 쳐주는 움직임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빠진 구간에서 여기서 상당히 시간 끌다가 한 번 더 뺐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 관점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의 약간 이제 분할 롱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바로 갈 것이냐, 한번 내렸다 갈 것이냐, 결국에 이제 2가지 시나리오밖에 없고, 최후의 마지노선 59,600달러는 깨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2차, 3차까지 매수를 고려했을 때 여기서 이제 쭉 상방으로 갔을 때 충분히 익절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할 롱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지금 자리 충분히 1차 매수권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어젯밤 12시 20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12시 20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서 롱 관점 말씀드렸는데 쭉 이제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뭐 단기적인 수익권도 나와줬고, 이 이후에 살짝 뭐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도 심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아랫꼬리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여기 양봉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시간봉 기준으로
반등 한번 주고 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앞으로 저녁 시간대에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롱 관점이고 뭐 조금 더 저점 갱신 두 번, 세 번,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는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최대한 최근에도 뭐 온톨로지 가스라든지 그 전에 셀러도 뜨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게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돌고 있고 아직 제대로 상방으로 최소 이제 50%에서 100% 이상 안 쏜 코인들이 바닥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계속해서 발굴해서 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입장하실 분들 저희 영상 하단에 여기 보시면 특급 정보방 링크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번 달 월봉이 주말까지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이 되게 됩니다. 4월 30일자로 월봉 마감이 되는데 지금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좀 달아주고 있는 양봉 형태로 살살 올려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꼬리를 조금만 더 달아주면서 위쪽으로 좀 더 꼬리가 올라가면서 몸통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아래 꼬리가 세게 달리는 형태의 월봉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승 흐름 내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이제 발판 마련을 하는 잠깐 쉬어가는 월봉의 형태가 4월달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한 달 쉬고 또 두세 달 정도 양봉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일단 최근에 형성된 이 박스권 저점 자리를 이탈을 세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미국 거대 기관들의 계속되는 ETF 투자에 이어서 또 반감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반감기 지나고 나서 3개월에서 4개월 이후부터 또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횡보 기간은 뭐 곧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지표가 있죠. 플랜 B가 얘기를 하는 지표고 스타트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표가 쭉 이제 위로 치솟은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강력하게 이 지표가 치솟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6만 달러 정도는 잘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 이 구간과 좀 비슷한 형태로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당시나 이 당시 비트코인이 가지던 위상과 지금의 비트코인이 가지는 위상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적인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때는 가격 조정이 세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게 세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어쨌거나 ETF가 승인이 됐고 반감기도 이제 나왔고 이 당시는 이제 중국 주도의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 주도의 상승이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이번에 뭐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시그널이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이후에 나오는 상승세가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수 있고 가파른 상승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연말 그리고 25년 내년까지는 쭉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비트도 어젯밤에 찍어준 여기 63K 또 살짝 이탈은 시켰지만은 바로 들어 올리면서 이 구간 골파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고 V자로 이제 밀어 올려준다라고 하면 또 빠르게 67K, 68K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알트들도 살펴보면 일단은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나름 옆으로 빼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파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골을 또 빠르게 V자로 메워줬고 지금 살짝 눌리고 있긴 하지만 일봉상으로 지금 양봉을 살짝 좀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상승률이 좋았던 밈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눌리고 나서 살짝 약반등을 쳐주면서 이 직전의 고점 자리 0.041 정도는 넘겨주면서 0.043에서 044까지 한번 쭉 이런 식으로 고점 한번 살짝 넘겨주고 또 빠지는 이런 흐름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0.035 손절을 잡고 한번 상방을 보는 것도 시바이누에게서 단기 롱 반등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홍콩 ETF가 승인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홍콩 ETF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네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눌린 자리에서 일봉으로 양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전에 쭉 눌림이 나오고 나서 이때 양봉과 지금의 양봉이 상당히 비슷한 위치, 3일 음봉 뒤에 뜨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어느 정도 3, 4일 정도의 반등을 쳐주는 흐름, 그랬을 때 3만원 정도까지 목표로 단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오도 여기 손절을 잡고 충분히 반등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다. 그래서 많이 눌린 자리에서 일봉으로 양봉이 뜨는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반등 롱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상승률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그런 알트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역시나 마찬가지지만은 많이 떨어진 그런 코인들, 뭐 저번 시간에도 스팀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 스팀이라든지 스팀 달러도 뭐 일봉 주봉으로 보시면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계속 윗꼬리 달고 빠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월봉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려와서 바닥이고 이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팀이나 스팀 달러도 한방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특히나 이번 달 월봉 뭐 이런 식으로 마감해도 조정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들 4월달이 굉장히 안 좋죠.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월 월봉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게 된다면 뭐 별로 이제 좋은 형태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도 월봉으로 이거는 윗꼬리가 너무 세게 달렸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월봉 어느 정도 달리고 다시 그 다음 달에 양봉 뜨면서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음봉 한번 떴지만 그 다음에 또 돌파하는 양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음봉이 하나 중간에 이제 섞인다 해도 이 자리나 이 자리랑 비슷하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는 그런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상승 랠리가 조금 나왔었던 이런 패턴들, 두 달 랠리, 두 달 랠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음봉 섞어주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이 또 충분히 좀 나와 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이제 ETF 승인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좀 넘어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지금 자리는 뭐 내릴 만큼 많이 내려온 자리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저점 이탈보다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해주다가 빠지는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뭐 ETF가 뭐 저는 시장에서는 지금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데 의외로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승인이 됐을 때 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눌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려놓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공포 분위기도 계속 주고 있어요. ETF 이더리움은 안 된다. 근데 기습적으로 승인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승인 안 될 거 알고 있었다, 그 핑계를 대면서 악재 소멸하면서 V자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저점 갱신하고 올리는, 저점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저점 갱신했다가 ETF 바람을 지나가고 나서 제대로 된 정상 궤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4월달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월달만 잘 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좀 상승 랠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알트들도 대규모 이제 반등장이 그 정도 시즌쯤에 찾아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가진 코인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지만 또 반대로 또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는 게 알트들이죠. 뭐 그래서 이제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쭉 떨어지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손절을 안 쳤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려주죠. 그래서 뭐 여기에 샀더라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진입을 했을 때 바로 또 탈출 구간까지 주는 이런 경우들이 알트들에서 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 알트들은 결국에는 바닥을 찍었고, 알트들도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알트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그때그때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중국 계통 코인들은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고, 특히나 이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홍콩 ETF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그랬을 때 이렇게 일봉으로 많이 눌린 지점에서 일봉으로 양봉 뜬다, 결국에는 24,000원짜리 지켜주면서 한 번 더 고점 돌파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급 들어오는 알트들을 치고 빠지는 식으로 수익 내면서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건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이런 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방 더 쳐주고 이렇게 다 올린 걸 다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오 같은 거 접근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오늘의 저점 24,700원 정도는 손절 잡고 상방 보는 관점,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때그때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최대한 좀 수익을 보도록 하고, 뭐 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때 전쟁 이슈로 인해서 겁을 먹었지만 상당히 준수하게 반등을 해줬어요. 이 준수하게 반등을 해주다가 지금 한번 꺾인 건데, 중요한 건 꺾인 거 V자로 회복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 또한 이런 식의 세 가지 유동성 시나리오,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이번에도 굉장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전쟁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6만 달러 지지선을 나름 잘 지켜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가 결국에는 새로운 바닥이 되고, 여기에서의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이렇게 살리는 흐름이 조만간에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구간 잘 버텨내셔야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이고 날씨도 좋으니까 나들이도 좀 하시면서 리프레시 하시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말에도 차트 보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